서울시 강남갑지역의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장관님께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네. 이 사건이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지금 부산시민 또는 부산대 병원에 가면 주치의 판단 없이 서울까지 헬기 태워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관님? 그거는 좀 제가 관련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생도 특혜라고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사항입니다. 부산시 의사에도 이 당시 이 대표 헬기 특혜를 두고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는 작태라고 하였으며 특권의식에 몰입된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PPT 봐주세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네. 부산시 의사회뿐만 아니라 경남, 전북, 광주, 서울시 등 전국의 의료계뿐만 아니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 등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 대표의 행태를 두고 특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에 부산 언론 보도입니다. 상세히 봐주시고요. 어제 나온 야당의 공식적 주장으로는 권익위가 이 사건을 특혜가 아니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이 화면에 나온 것은 권익위의 의결서 내용입니다. 이 지금 화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징계를 진행 중인데 권익위에서 이 사항을 조사한 권익위 의결서 안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서울대학교 행동 강령에는 특혜를 배제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권익위에서는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 사항 보세요. 네. 권익위 의결서에서도 적시된 내용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서울대학교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권익위가 판단했습니다. 그 특혜의 대상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이겠죠. 권익위가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대표 측의 요구로 행동강령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게 된 의사들은 지금 징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처 정확한 판단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금 여러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그리고 부산의 소방청입니다. 본이든 아니든 의료 전달 체계를 무사한 처사였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특정인에게 특별한 혜택, 즉 특혜를 준 사항입니다. 책임 있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당 공식 기구에서는 언론을 향해서는 특혜가 아니다. 보도에 유의하라고 또다시 부인하기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행위를 또다시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이야말로 더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특권의식이고 또 계속 이런 호환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의사가 한제를 대할 때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건복지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자, 일단 들어보세요. 일단 저기 위원장님, 일단 의원님들 일단 질의는 좀 질의 하실 수 중입니다. 있게. 질의 중이고요. 네, 일단 좀 질의를 들어보세요. 좀 들으시죠. 제 말 끝나고 네. 말씀하세요. 자, 똑바로 살아자. 일단 서명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네, 좀 질의 들어보시죠.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저도 의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저도 의사입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휘공화를. 자, 위원장님. 질의는 일단 들으시고. 타임 멈춰주세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를 이용하시든지 의사진행 발언을 이용하시든지 하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게 자, 다시 한번 맞을 것 위원장님 같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네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환자부터 우선 치료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입니다. 환자가 영향력 있는 인사라고 해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하고 응급이송 수단을 원칙 없이 이용하게 된다면 응급이송을 꼭 필요로 하는 우리 국민들은 언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장관님,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응급 헬기 출동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재정비해서 응급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진이 다시는 이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조치해 주시기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장관님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정감사는 위원장님 국회에서 국가기관들의 행보에 대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국정감사 회의 진행을 그 취지에 맞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네. 지금이 이재명 정권입니까?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위원장님, 왜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게 회의를 계속해서 그냥 진행을 하십니까?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 강선우 간사님, 지금 현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맞습니다. 그러나 질의에 있어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있었을 때 현 정부가, 현 보건복지부가 관여하는 그 업무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저는 국정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 헬기 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그것을 현 정부가, 현 보건복지부가 기존에는 이런 선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몰랐던 일이고, 이제는 알게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 부분을 잘 하라는 그런 요청은 얼마든지 국정감사에 저는 대상이고 또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다만 어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의사진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정부나 정부 관계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 과연 이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는지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도 그런 취지의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을 요청해서는 안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강성원 선생님 한 번 더 얘기하시고요. 예,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거는 회의 진행을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해달라는 것이었지, 그 질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한 적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한지아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회는 드릴 거예요.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쪽인 것 같아서 한지아 의원님께 발언 기회 드린 존경하는 거고요. 박주민 그다음에 위원장님, 이수진 의원님 할게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응급 헬기 관련된 그런 정책적인 질의는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활용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명호 의원님께서 크게 틀린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정책적인 질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행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 질의는 좀 정책적 질의 취지에 맞게 앞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의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수진 의원님 말씀하시죠. 네, 위원장님, 제1야당 대표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말 괴한에게 칼로 목을 찔렸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던 상황이고, 그 테러를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분노했고, 야, 정말 무섭다. 다들 놀랐습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속히 치료를 받고 회복되길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돼서 치료받은 게 특혜가 아닙니다. 권익위에서도 이에 대해서 특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권익위 의결서에도 의료진이 헬기 이송 과정에서 이 대표와 천 의원 측 요구에 못 이겨 헬기 이송 결정으로 이어진 것 등의 진술 및 기록, 이거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 표명을 좀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권익위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전 국민이 봐도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했죠. 이러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권익위에서 끌어내린 거 아닌가? 이렇게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얘기할 땐 좀 조용히 듣고 있으세요. 네? 저는 그래서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현상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듣기 싫어도 들으세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 듣기 싫으시겠죠.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가 국민들 정서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당연히 정부의 정책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되는 국감에서 그런 일 하는 것 안 하고 다른 일, 정쟁을 만들려고 그러고 야당 대표를 악마하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계시니까 그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겁니다. 네. 권익위가 권익위 역할 제대로 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했다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자, 의견서를 다시 한번 상세히 읽어보시고요. 그거 뭐는 해당 해동되지 안 되겠다고 모르는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마치신 거죠? 양쪽 다 좀. 문제되죠? 자, 서명욱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자, 제 생각에는 그 양쪽 다 그 정치적인 주장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또 정치적인 쪽으로 이제 흘러가면은 국감을 원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좀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 자, 다음은 서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점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파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한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남녀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